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일요일 밤 8시 35분입니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쩌면 녹음하고 있는 중간에 빗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비 올 때도 녹음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거의 들어가지 않을 거긴 합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집에 잘 도착해서 다시 또 일상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장모님 생신이어가지고 처가댁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생일 케이크도 같이 먹고 뭐 그렇게 했고요. 제가 강화도에서 있었던 거를 어디까지 얘기했었지? 기억이 안 나네. 아마도 조양방직 갔던 것까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양방직을 저번에 강화도에 있을 때 갔었고,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저기 교동도를 갔다 왔어요. 교동도도 거기에 대룡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이제 숙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버거히어로 가서 햄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교동도에 가서 놀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거였는데 하윤이가 요즘 이상하게 강화도에 있었을 때 한정이긴 한데 차에 타면 꼭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한 11시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한 11시에서 11시 반 사이에 출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차에 타자마자 저희 집에서 버거히어로까지 차로 한 5분? 그러니까 저희 숙소에서 5분, 10분 안 걸리는 거리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후딱 먹고 가야겠다 했는데 차에 타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조금 이제 잘 못하는 부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뭔가 어떤 아기들은 밥을 잘 못 먹기도 하고 어떤 아기들은 잠을 잘 못 자고 아니면 잠을 자긴 자는데 뭔가 좀 예민해가지고 작은 소리에도 잘 깨고 그런 아기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이제 심하게 계속해서 감기를 달고 산다던가 아픈 애기들도 있고 하윤이 같은 경우는 밥도 잘 먹는 편이고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고열이 엄청 심할 정도로 아픈 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잠자는 것 때문에 하윤이도 조금 힘들어하고 저희 부부도 이제 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거에 저희 부부도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굉장히 조금 이제 예민해져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하윤이가 어쨌든 잠이 들면 낮잠을 충분히 좀 재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꼭 저희처럼 수면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기는 당연히 낮잠 잘 때 재우면 좋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좀 힘든 부분이 낮잠을 아기가 이제 잠들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어디 식당을 가기로 했으면 낮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냥 그 식당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차가 안 움직이면 꼭 깹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화도에 있었을 때 중에 하루도 잠들어가지고 잠깐 편의점 들르려고 편의점에서 멈췄는데 그때 깨고 그 뒤로 계속 안 자더라고요. 잠을 거의 한 5분, 10분밖에 안 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차가 일단 달리기 시작을 했고 아기가 잠이 들면 차를 멈추기가 굉장히 좀 겁이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면 자고 말면 말지 라고 좀 이제 편하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날도 버거히어로를 못 가고 아마도 저번 주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버거히어로를
결국에는 못 갔습니다. 근데 뭐 사실 하윤이의 뭔가 먹는 패턴과 자는 패턴에 맞춰서 움직여서 여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어쨌든 여행을 뭔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는 해주니까 뭔가 더 많이 보채고 더 많이 떼쓰고, 만약에 그런 애기였다고 한다면 이번에 강화도에서도 저희가 뭐 일도 병행하면서 이것저것 하느라 뭐 엄청나게 관광지나 맛집을 많이 갔던 건 아니긴 한데 더 많이 보채는 아기였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곳밖에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기를 사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전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는 전혀 정말 조금 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던 그런 세상인데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완전히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세계가 열려버려서. 근데 이런 뭔가 경험담이나 뭐 꿀팁 같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조언을 참 해주기도 뭐한 게 주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기가 태어난 주변 지인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아기들마다 다 정말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집들은 뭐 그냥 아기가 너무 쿨쿨 잘 자고 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집들도 있고, 어떤 집들은 먹는 거, 아픈 거, 뭐 자는 거 다 문제가 있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집들은 정말로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거 히어로는 못 가니까 드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그냥 그 버거 히어로부터 근처까지만 계속 뱅뱅뱅 도는 거는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어차피 교동도를 가야 되니까, 교동도가 강화도에서 약간 왼쪽 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그 전청조 그 사건으로 유명해진 그 뉴욕 거기 맛집이 이제 강화도 약간 오른쪽 위에 있어요. 오른쪽까지는 아닌가? 어쨌든 좀 위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를 한번 가보자.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댓글로 좀 가봐달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평일이긴 했지만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핫해진 맛집이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면 정말 딱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못 먹을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한번 구경이나 가보자. 큰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왠지 사람이 많아서 못 먹을 것 같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밖에까지도 줄이 엄청나게 이제 길게 서 있었고, 사람들이 차 댈 데가 마땅히 없더라고요. 주차할 때가 좀 애매해서 그 가게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거의 차가 거의 꽉 차 있었고, 그래서 유자 씨만 잠깐 내려가지고 이제 가게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바깥에 보이는 줄은 한 15명? 뭐 한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정도까지면은 어떻게 그래도 비벼볼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가게 안쪽으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자 씨가. 그래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쯤 가보던가, 아니면은 거기서 돈가스를 맛있게 먹지 못했던 그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서울에도 돈가스 맛집들 많이 있잖아요.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돈가스 맛집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어디를 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를 하고 그냥 교동도로 바로 쌌습니다. 교동도로 바로 쌌고, 거기가 그 교동도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신분증 같은 거랑 인원 체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원래 듣기로는
거기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이 아저씨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운전자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몇 분 계셨었고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네, 괜히 좀 후달려가지고 네. 거기가 그 북한이랑 되게 가깝더라고요. 교동도 자체가 조금 넘어가면은 네, 뭐 헤엄쳐서 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북한이 보여요. 네, 보이는 정도로 가까워가지고 거기 전망대 같은 게 뭐가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 이름이 뭐였더라? 찾아봐야겠네. 교동도 여긴가 보다. 강화 교동 망향대 네, 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거기도 갔었는데 쌍안경 같은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들여다봤는데 북한이 보였습니다. 건물도 보이고 사람도 보일 정도로. 근데 여기가 막 엄청나게 그렇게 크고 뭔가 이렇게 막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냥 되게 소박하게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 같은 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봤을 땐 이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있다. 한국전쟁 중 황해도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이제 한 15명 정도가 좀 중심이 돼서 고향에 이제 부모랑 형제,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하면서 뭔가 다른 이제 고향 선후배들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 망향대를 이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좀 뭔가 돈을 모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은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뭐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냥 좀 그 주변은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느낌이었고, 거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바로 보이는 것도 되게 신기하긴 했는데, 거기 무슨 이제 뭐라고 푸드트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다마스나 트럭 같은 그 느낌의 어떤 아저씨께서 커피랑 이런 것들을 좀 파는 것 같았는데, 네. 아마도 뭐 거기까지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이라면은 뭐 한 잔 정도 사서 마실 것 같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이제 영상을 보시는 건지 음악만 틀어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네.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질 정도로 노래를 뭔가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노래처럼 뭐 힙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고음이 뭔가 죽여졌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혼자서 그냥 그 분위기랑 되게 좀 잘 어우러져서 네, 멋지게 노래를 하고 계셔서 네, 노래 제목이라도 좀 여쭤볼까 하다가 제가 또 약간 낯을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진 못하고, 제가 만약에 좀 낯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제 인생에 조금 더 다양한 기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낯을 가리고 좀 이제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어디 가서 안 깝쳐서 네, 실수를 덜 해서 지금까지 그냥 밥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무튼 그 교동도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시장 옆에, 대룡 시장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많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장 주변에 음식점들이나 그 시장 안에 뭐 가게들이 좀 주말에 약간 금토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는,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좀 열긴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대부분 휴무였었고 약간 목금토일 이렇게 여는 가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평일이라서 저는 사실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주차장이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작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주차장이었는데도 네, 사람이 많아서 주차를 조금 이제 찾아서 했었고,
뭐 그렇다고 뭐 주차를 못할 정도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어디를 먹어야 되나 구독자분들께서 알려주신 맛집들도 좀 있는데 문을 안 연 곳들도 조금 있었었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등갈비 파는 데랑 등갈비 파는 식당이 하나 있었고 갈치조림 파는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두 군데에 가서 그 아기들 의자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아기들 의자가 두 군데 다 없더라고요. 근데 하윤이 이유식 먹일 시간이 됐는데 저희도 밥을 먹으면서 성인 의자에 앉혀서 이유식까지 먹이는 건 너무 빡셀 것 같아가지고 좀 돌아보다가 되게 좀 허름하게 생긴 국밥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갑자기 누가 모터를 돌리는지 이게 소리가 마이크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네, 녹음을 한 1분, 2분 정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고 있고요.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소음이 나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허름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름이 뭐였지? 여기도 맛있었어가지고 물론 이제 교동도를 가실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교동도 국밥 여기다 그 대풍 식당? 여기 맞나? 여기 맞다. 대풍 식당이라는 데가 이제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 사실 뭘 파는 가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일단 대뜸 들어가서 애기 의자 있냐? 했는데 애기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겉에가 되게 좀 허름하고 진짜 뭔가 느낌상으로는 되게 찐 로컬 맛집 같은 뭔가 어르신들이 자주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식당이었어가지고 하나도 기대를 안 했는데 있더라고요. 하나 정도 많진 않았던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1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유아 의자에 앉을 만큼의 아기랑 교동도를 오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 있어서 무슨 메뉴인지도 모르고 일단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안에 이제 국밥이랑 돼지국밥이랑 냉면을 파는데 냉면이 그 황해식이라 그랬나? 황해도식. 냉면이 황해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황해도식은 어떤 느낌인지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가 이제 내장국밥이랑 고기국밥이랑 반반국밥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내장국밥은 먹어야 되면은 먹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고기국밥으로 시켰거든요. 고기 이렇게 얇게 좀 썰어져 있는 돼지고기들이랑 순대가 한 5-6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8,000원 정도였고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곳은 아니어서 그런지 뭔가 그냥 서울 아니다. 생각해보면 서울도 뭐 그 정도 국밥은 그 정도 가격대가 하니까 그냥 적당한 가격인 것 같네요. 근데 뭔가 그냥 관광지 치고는 한 끼를 해결하기에 그렇게까지 비싼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냥 국밥 치고는 적당한 뭔가 가격인 것 같긴 하네요. 음식이 나왔는데 그냥 국물 자체는 그냥 싱거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긴 한데 되게 슴슴한 느낌이었고 유자씨 같은 경우는 들깨가루를 되게 좋아하는데 들깨가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창 넣어서 먹었고 저는 처음에는 조금 이제 간 안 한 채로 먹다가 조금 더 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대기랑 그 새우젓이랑 이런 거 좀 넣어서 먹었는데 청양고추도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넣고 굉장히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먹고 싶네. 진짜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한 번도 찾아보지도 않았던 가게인데 아기 의자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유자씨 같은 경우는 정말 콧잔등에 이제 땀이 약간 이렇게 맺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번들번들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맛있게 먹었었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네, 교동도를 혹시라도 아기와 가실 분들은 네, 대풍 식당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조금 이제 배가 더 고팠다거나 뭐 그랬더라면 그 냉면도 한번 먹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냉면이라고 써 있을 때는 아무런 궁금증이 없었는데 황해도식이라고 되어 있길래 황해도식 냉면은 못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황해도식 냉면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궁금했는데 네, 다음에 가게 되면은 한번 먹고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도를 또 언제 가볼지는 모르겠지만 네, 서울에서 교동도만 가려고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에는 뭔가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뭔가 강화도 갔다가 갈 만한 정도이긴 한데 또 1박 2일 코스에서 교동도를 넣기에는 조금 애기랑 가긴 무리일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여튼 다음에 가게 되면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 나와서 그 시장을 좀 구경을 했는데 시장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뭐 이것저것 팔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떤 게 있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고, 시장 입구 쪽에서 약과를 팔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약과를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약과랑 호박 약과를 팔고 있었는데 뭔가 그냥 약과에 호박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냥 뭔가 좀 맛이 애매할 것 같았는데 시식을 하라고 앞에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약과도 뭐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랑 호박 약과랑 둘 다 먹어봤는데 호박 약과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훨씬 부드럽고 약과를 먹고 맛있다라고 느꼈던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호박 약과가 훨씬 더 뭔가 좀 부드러웠어요. 그냥 그 옆에 있던 일반 약과가 뭐 내놓은 지 좀 더 오래돼가지고 공기 중에 노출이 더 오래돼서 말라버린 건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원래는 그거를 사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장인 장모님이 약과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사드리면 좋을 것 같았는데 12개에 10,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나에는 1,000원이고 12개를 사면은 이제 조금 깎아주시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가 또 호떡이 또 맛있다고 해가지고 호떡도 하나 사 먹었고, 호떡이 뭐 그냥 맛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되게 뚱뚱한 느낌이었는데 살면서 이런 호떡 못 먹어봤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런 호떡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냥 맛있었어요. 네. 굉장히 좀 바삭바삭하고 2,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현금 카드는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마침 현금이 있어가지고 현금으로 결제를 했고, 이렇게 시장 구경은 진짜 금방 끝났던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걸렸고, 근데 가기 전에 뭐 블로그 같은 데 찾아봤을 때는 근처에 조금 더 이제 사진 찍고 이럴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다라고 들었는데 약간 옛날 느낌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느낌으로 약간 유지되고 있는 뭐가 있다고 했었는데 하윤이 어떻게 챙기다 보니까 네, 다 내팽겨 쳐버려가지고 네. 거기까지 다 하지는 못했었고, 그리고 또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신 곳인데 송화칩스라고 카페 겸 약간 감자칩 파는 곳, 그런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감자칩에 밀크티를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약간 뭐가 좀 상상이 안 됐거든요. 감자칩에 밀크티? 그 조합을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조합이어가지고 이렇게도 먹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먹지? 뭔가 있는 건가? 라는 일단 궁금증이 좀 생겼었고, 거기 이름을 이제 듣고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니까 많이들 가는 곳인 것 같고, 안에 인테리어도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한번 가봤는데, 그래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밀크티를 한 잔 시키고 그 감자칩을 시켰는데, 감자칩은 봉투에 든 게 있고 그건 5,000원이었고 그 캔에 들어있는 거는 좀 더 양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건 13,000원인가? 뭐 그 정도 했었거든요.
밀크티랑 아메리카노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한 4,000원? 뭐 이 정도 했었나? 사실 저도 밀크티도 뭔가 그렇게 뭔가 막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밀크티 맛있을까? 약간 먹기 전에는 좀 이제 갸우뚱했었는데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맛있고 뭔가 지금까지 먹었던 밀크티들이랑 뭔가 좀 다른데 뭔가 좀 더 부드럽고 조금 덜 달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향이 막 엄청 더 센 건 아니었는데 그 향도 뭔가 그냥 조금 더 되게 덜 인공적인, 되게 좀 자연스러운 그 향 같은 느낌이 좀 나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자칩 같은 경우는 뭔가 일반적으로 그 맛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냥 허니버터 맛 좋아해가지고 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니버터 맛으로 골랐었고 허니버터 칩 맛이랑 되게 흡사한데 조금 더 두툼하고 뭔가 그 먹다 보면은 그 뭐랄까 그냥 그 감자의 그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더 느껴지는 네, 그런 막 흔히 고구마 말린 거 막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느낌보다는 좀 더 이제 확실히 얇아서 진짜 감자칩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남자분이랑 여자분 두 분이 계셨는데 아마도 부부 사이일 것 같더라고요. 남자분이 안에서 이제 감자칩을 열심히 좀 튀기고 계셨고 네, 안에 그 여자분이 이제 밖에서 주문 받고 뭐 이렇게 하셨었는데 어쨌든 좋았습니다. 굉장히 조합이 괜찮았고 특이했던 거는 밀크티를 무슨 약간 참기름병 같은 거에다가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주얼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좀 신기했었고 근데 뭔가 약간 느낌이 그냥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막 친절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뭘 실수를 했다거나 뭔가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뉘앙스에서 뭔가 약간 조금 불친절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막 잘못을 하신 것까진 아니었고 기분이 엄청 나빠질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뭔가 약간 나한테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뭔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 방금 좀 역겨운 목소리를 냈는데 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외국에 비해서는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조금 더 약간 과한 친절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윤이 또 이제 자야 되는 시간 돼가지고 바로 또 강화도로 넘어오기에는 좀 아쉬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망향대 네, 거기 가서 좀 북한 구경 살짝 하고 네. 드라이브 좀 하다가 강화도로 넘어왔죠. 거기도 이제 농사 짓는 논밭들이 많아가지고 드라이브 하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되게 힐링되고 서울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드라이브 코스인데 뭔가 좋았는데 약간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저수지 근처나 뭐 바닷가인지 강인지 모르겠는데 물 근처 같은데 이제 집 같은 게 한 채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약간 이제 해가 살짝 지고 있는 느낌이었고 뭔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평화로운 느낌인데 그러니까 너무 평화로워서 그 분위기 때문에 진짜 눈물이 날 지경인 정도로 되게 예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유자 씨랑 이제 귀촌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냥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시골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평생 사는 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너무 아름답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좀 장기간 살기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감정 기복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해지는 기간에는 더 우울해질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토록 아름다운 곳에서 잠깐 좀 해봤고요.
그래도 한 번쯤 언젠가는 시골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유자 씨랑 이야기를 했던 건 하윤이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정도까지는 한번 좀 시골에서 한번 살다가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올라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네. 근데 유자 씨가 어쨌든 이제 복직을 조만간 할 거기 때문에 유자 씨 회사 그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되겠죠. 유자 씨 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이기는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체 회의를 할 때는. 이게 그 뭔가 재택근무 관련된 기술들이 사실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이게 사실 사람 얼굴 보면서 하는 것만큼은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그 정도의 뭔가 집중도와 퀄리티를 내기에는. 그래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모이는 것 같고, 그리고 유자 씨네 회사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인터뷰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촬영을 하려면 또 서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어가지고, 만약에 100%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였으면 정말로 진지하게 시골살이나 아니면은 서울에서는 사실 당연히 살 이유가 없고, 왜냐면 사실 비싸기만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저 외곽 어딘가에서 조금 더 쾌적하게 살거나 아니면 좀 더 시골로 가서 그런 조금 느린 삶을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는 또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은 좀 하는데, 네.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시골 살기를 하더라도 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 안에는 대형 쇼핑몰이 있는, 가끔은 또 사람 많은 곳에서 기운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강화도 숙소로 오는 길에 그 외포리 선착장을 또 갔어요. 그때 아마 며칠 전에도 갔었던 것 같은데, 그 대전 부모님께서 김장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새우젓 좀 보내드리려고 갔었고, 1kg에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2kg 사서 보내드렸고, 처가댁에도 여쭤봤는데 처가댁은 노량진에서 어디 사시는 데가 있으신가 봐요. 거기서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집만 좀 보내드렸고, 사실 평생을 김치를 그냥 얻어먹기만 했었는데, 그 김치에 약간의 지분이 생겼다. 되게 작은 지분이긴 하지만 돈을 넘어서 어머님께서 이제 김장하시느라 힘드실 테고, 그 고생하시는 건 사실 금액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분이 1도 없었는데, 이제는 지분이 약간 생겼다. 그래서 혹시라도 김치를 먹다가 새우젓의 그 느낌이 느껴지면 이게 내가 강호도에서 보내드린 새우젓이구나 생각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김치 먹다가 새우젓을 느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약간 절대 미각이었다면 이게 어디 산 새우젓인지 느꼈을 테지만,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은 간단히 먹었던 것 같고, 집에서 짐 정리를 밤에 좀 해놓고 빨래도 좀 돌리고, 왜냐면은 그 다음날은 이제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이 또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집 정리하고 하윤이 재운 다음에 밖에 나와서 기름도 좀 미리 채워놓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무리했었고요. 오늘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강화도 있었던 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훅 가네. 한 20분 넘게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짐 정리를 했었죠. 제가 강화도에 있는 동안에 계속 밤이나 새벽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잠을 잤었는데,
복귀를 해야 하는 날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 정리를 좀 했었고, 아침에 이제 짐 이제 나른다고 제 차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고양이들이 한 10마리가 있거든요. 새끼 고양이들도 5마리인가 6마리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아쉽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네. 거기 펜션 사장님께서 한 마리 혹시 데려다가 키울 생각 없냐고 약간 분양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흔들리긴 했었는데, 아마 제 계약서를 보긴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집이 아마도 애완동물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 월세집들은 뭔가 애완동물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키우는 게. 네, 어쨌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좀 키우기에 부담이 있긴 하죠. 이제 또 키우게 되면은 평생 책임을 좀 져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 새끼들이 너무 진짜 귀여워가지고 조금 이제 헤어지는데 아쉽더라고요. 아쉽고 그립고. 네. 그 강화도 있는 동안에 참, 네. 일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 그 육아도 같이 하고 하느라고 사실 둘 다 온전히 쉬지는 못했던 것 같고, 어딘가에서 여행지에서 쉬고 이제 돌아가면 뭔가 막 재충전이 많이 되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원하게 되잖아요. 그리면서 가게 되는데, 이 약간 정서적으로는 재충전이 굉장히 많이 됐고, 체력적으로는 그냥 비슷한 정도? 집에 있을 때랑. 어쨌든 거기 가서도 해야 할 것들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정서적으로 재충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조금 이제 채워지는 느낌적인 느낌? 네. 네, 그런 게 참 좋았었고, 어쨌든 참 제가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했고, 나름 5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긴 했었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또 잘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구독자분들의 또 사랑도 받았고, 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평일에 팔자 좋게 2주 동안이나 강화도에서 2주 살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네, 이런 인생이 나에게, 그러니까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사실 살면서, 네, 한 번도 해봤던 적이 없는데, 뭔가 제 일상이 컨텐츠가 되고 그 컨텐츠로 인해서 돈을 벌고 그게 일종의 직업이 된 거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일이죠, 진짜로.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네, 그래서 참 팔자 좋은 인생이다라고 짐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고, 뭔가 영상 계속 꾸준히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참 많이 감사하더라고. 정말 진심으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네, 진짜 진심으로 뭔가 고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일을 또 많이 했어야 됐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일하고 막 뻗어서 자고 있으면 유자 씨가 그 시간 동안에 또 뭐 집안일을 더 하거나 육아를 더 하거나 이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참 유자 씨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온전히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뭔가 어디 휴가를 가거나 뭐 이렇게 돼도 온전히 정말 그냥 100% 쉬다가 온 적이 이제 없고, 어느 정도 촬영과 일을 이제 병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유자 씨도 뭐 촬영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다음에는 기회 되면은 언제 또 그런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영상 아예 안 찍고 카메라 안 챙기고 그냥 하루 이틀이라도 좀 푹 쉬다가 오는, 네, 그런 거 좀 해볼까. 근데 아마 촬영 안 해도 하윤이 이제 케어하다 보면 온전히 또 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촬영을 안 하면 어쨌든 조금 피로도가 덜 할 테니까 뭐 그래 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짐을 다 싸고 한 10시 반 정도에 퇴실을 했어요. 11시 퇴실이었는데 조금 일찍 나왔던 게 그 계속 못 갔던, 네, 버거 히어로를
오늘은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하루에 150개만 한정 판매를 하는 수제 햄버거 집이고 2시인가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도 못 먹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찍 좀 이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문을 열었었고 다행히도 자리가 그때까지는 좀 많이 있었어요. 11시 정도에 도착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그 카운터에 계시는 사장님께서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기가 같이 있으니까 아기를 보고 이제 놀라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를 보고 그냥 뭔가 되게 어쨌든 아기들은 어딜 가도 환영받고 되게 귀엽고 순수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기를 보고 나서 리액션을 하시는 건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강과장 채널 구독자분이셔가지고 네. 심지어 그 타이밍에 카운터에서 어제 올렸던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희가 햄버거집을 갔었고 목요일날 영상을 보통 올리니까 목요일날 올렸던 영상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하던데 그냥 구독자였었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게 영상에서 뭐 어디 가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강화도였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전날에 올라갔던 영상 속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네, 정말 찐으로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가 그 손님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한 두세 테이블 정도 있었고 다 먹고 나갈 때쯤에는 손님이 한 10분? 12시가 되기 전이었는데 한 10분 일단 그 정도 됐었던 것 같고 추천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어떤 게 맛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리지널 버거를 제일 많이 먹고 머쉬룸 버거도 많이 먹는다 하셔가지고 2개를 세트로 시켰고 가격이 13,000 얼마랑 15,000 얼마였나? 뭐 그 정도였었고 뭔가 요즘에는 그 정도 가격대의 수제버거 집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 뭔가 이렇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네. 옛날 같으면 햄버거 세트에 15,000원? 약간 선 넘네? 이런 생각 좀 했을 텐데 아니 이 돈이면 빅맥 2개를 먹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수제버거들은 특히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격적으로 크게 물론 이제 뭐 매일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는 아니지만 여행지 가서 한 번 정도 먹는 데는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었고요. 일단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고 제가 살면서 수제버거를 여러 번 먹어봤던 건 아니지만 정말 살면서 먹어봤던 수제버거 중에 단연 원탑 무조건 1등 무조건 또 먹으러 갈 거고요. 근데 그거 먹으러 이제 강화도로 갈 거고요. 강화도 갔다가 버거 히어로 가는 게 아니고 버거 히어로 먹으러 강화도를 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 일단 고기도 되게 맛있고 육즙도 많고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너무 좋긴 했는데 빵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빵이 원래 수제버거들이 좀 크기도 크고 빵도 이제 빵빵하고 하잖아요. 근데 빵이 되게 두툼하고 이제 컸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밀도가 좀 약해서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약해서 뭔가 빵이 또 너무 그 안에 꽉 차 있고 밀가루 느낌이 너무 많이 나고 하면 좀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했는데 뭔가 되게 아니면 밀도가 어쨌든 높은지 적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입 딱 베어 물 때 그 내 입 모양에 맞춰가지고 그 빵들이 이렇게 싹 같이 뭔가 움직여 주더라고요. 뭔가 먹기 편하게끔 되게 좋게끔 그래가지고 너무 먹는데도 편했고 그리고 빵이 이제 부피가 큰데 이제 입으로 깨물면 빵이 이제 싹 부피가 줄잖아요. 줄면서 끝에 가서 이빨로 해서 그 빵을 이제 딱 끊어 먹는 건데 그 딱 끊어 먹을 때 되게 뭔가 약간 쫄깃하다고 해야 되나? 식빵 같은 거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은 되게 쫄깃쫄깃하다고 느껴질 때 있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처럼 빵이 뭔가 이렇게 부서지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진짜 쫄깃쫄깃도 아니고 정말 쫄깃쫄깃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빵이 정말 너무 맛있어서 나오면서 여쭤봤는데
빵도 직접 다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하루에 150개만 판다고 하시길래 그냥 많이 팔리면 일찍 장사 접나 보다, 약간 가기 전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빵도 직접 만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그 이상 팔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건가? 뭔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빵을 매일 150개씩 이상 만들어야 하니까, 더 팔려면. 네. 근데 이거 제 생각 뇌피셜이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수제버거 먹고 배부른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먹고 나면 늘 뭔가 수제버거는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는 버거만 다 먹었는데도 배가 진짜 엄청 불렀었고, 물론 이제 첫 끼니여가지고 그랬던 거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빵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고 뭔가 구성이 너무 좋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칠리 미트로 바꿔주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맛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오리지널 버거 세트랑 머쉬룸 버거 세트를 먹었는데, 보통 오리지널 버거 세트는 다른 그 뒤에 있는 좀 더 가격대가 있는 한 2-3,000원 비싼 다른 버거들에 비해서 뭔가 좀 구성이 좀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좀 부피가 좀 서운하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오리지널도 굉장히 크고 뭔가 맛있고, 그리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간 그 계란을 약간 스크램블 해가지고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되게 맛있고 되게 좀 포만감도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런 에그드랍 같은 데 들어가는 그 몽실몽실한 계란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그러니까 깔끔하게 먹고 싶으면 오리지널 버거 먹으면 될 것 같고, 나는 약간 좀 크림 소스 같은 거 좋아한다 하면 이제 머쉬룸 버거 드시면 될 것 같은데, 양이 또 제 느낌에는 양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세트 하나씩 드시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 혹시 부자시다 그러면은 2개 드시고, 아니면 갈 때 하나 싸가든가 집에 갈 때,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그 커피도 아메리카노도 서비스로 한 잔씩 주셨는데, 이게 아마 거기서 파는 것 같아요. 얼마에 파는지는 제가 가격을 스캔하진 못했는데, 그런데 뭔가 로스팅을 좀 이제 과하게 하지 않았는지 되게 좀 커피 맛이 좀 상큼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신맛 나는 그런 커피 느낌은 좀 아니고, 저는 원래는 좀 이제 로스팅을 이렇게 세게 한 약간 좀 고소하고 탄맛이 많이 나는 그런 커피 종류들을 좋아하고 그 맛이 좀 익숙한데, 여기 거는 되게 좀 상큼했는데도 되게 맛이 좋아가지고, 원래는 집에 가다가 어디 근처 카페나 이런 데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갈까 싶었었는데 전혀 다른 커피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굉장히 대만족하면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는 동생 가게에 갔다가 오코노미야끼를 한번 먹고 너무 정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마치 맥주 한 2캔 정도 먹고 정말 알딸딸하게 술에 기분 좋게 취한 사람처럼 너무 즐거웠었는데 비슷한 느낌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고, 사실 여행 마지막 복귀하는 날들은 뭔가 그동안에 어쨌든 여행하면서 피곤해진 것도 있어서 체력적으로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이제 여행이 끝났다라는 데서 약간 좀 우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햄버거 먹고 다 치유됐습니다. 다 치유됐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도에 갈 이유가, 또 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 그래서 강화도를 혹시라도 다음에 당일치기로 또 가게 된다면 아침에 일찍 가서 버거 히어로 먹고, 그 토크라피라는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갔었는데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장화리 일몰 명소 가서 일몰 보고, 그 다음에 만이산 산책 가서 산채 비빔밥 먹고 집에 딱 오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지는 코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성모도에서 먹었던 고기 국수도 진짜 맛있긴 했는데 거기는 좀 이제 거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는 당일치기로 갈 때 거기까지 가긴 조금 힘들 것 같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렇게 뭐 많이 막히진 않았는데 한 1시간 50분? 2시간 안 걸렸던 것 같아. 1시간 반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짐 정리 싹 해놓고 다이소에 갔거든요. 요즘에 유자씨가 그 청소광 브라이언이라는 유튜브 채널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가수 그 브라이언 그 플라이 투 더 스카이 그 브라이언 씨가 청소를 엄청 좋아하고 엄청 뭔가 좀 깔끔한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청소 관련된 유튜브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유재 씨가 완전히 요즘 빠져가지고 약간 정리정돈, 뭐 수납, 청소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막 다이소 추천템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영상을 몇 개 봤나 봐요. 타고 싶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다이소에 이제 갔는데 몇 개 사긴 했는데 대부분 없었고 한 80%는 없었던 것 같아. 꼭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 동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은 가서 내가 유튜브에서 봤었던 그 나의 삶의 질을 올려줄 정리 수납템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가야지. 마음의 상처를 좀 덜 받는데 역시나 많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더 사긴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유자씨가 계속 정리합니다. 계속 정리하고 계속 청소하고 되게 즐겁대요.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뭐 개꿀이고요. 저녁 때는 집에서 이제 그냥 집에 있던 반찬들이랑 저녁을 먹고 하루를 좀 마무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다이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있는 사람들이 슬리퍼 신고 너무 많이 걸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좀 다시 많이 아파진다고 하는데 어제 원래는 하윤이 재우려고 산책을 나왔다가 다이소로 갔던 건데 다이소까지 걸어서 왕복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20분 정도는 걸어도 괜찮겠지 했는데 다이소 안에서 쇼핑하면서 걸어 다니는 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다이소 안에서도 거의 한 20분은 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한 40분 정도를 굉장히 딱딱한 슬리퍼를 신고 이제 걷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 저녁 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전에 목 디스크가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좀 거의 다 나았거든요. 조금 아프긴 한데 다 나았는데 이제 또 허리 디스크랑 바톤 터치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들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다행히 그냥 그날 하루 아프고 끝이 나가지고 그 뒤로는 허리는 안 아픈데 잘 관리를 하고 살아야죠. 벌써 또 찍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됐네요. 어제 토요일에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상주씨를 뭐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시고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뭐 자는 거든 그냥 즐기는 거든 기타 등등. 그러면은 저는 요만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세요.